과거 이제 저서 중에 예. 그 성매매를 부장판사님의 사모님을 좀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일부 좀 문제가 됐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제 입장은 소문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데스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사람, 방금 모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첫 번째 낙마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안경환 후보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최석호 기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네,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파가 뭡니까? 까도 또 까지는 그런 겁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비리나 잘못이 까도 나온다는 겁니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적발이 안 됐지만 나도 여러 차례 했다고 했고요. 다운 계약서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메리카는 또 하나의 조국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성 비하 논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여성은 술자리의 필수적 동반자다. 여성이 없으면 술 마시기가 흥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 이것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안경환 후보자의 시선은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지난해 말 출간했던 저서에서 조금 전에 짚어드렸다시피 술자리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 정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을 했다라는데 네. 이현수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제가 조금 이제 최석호 기자가 한 말 중에 좀 정확히 짚으면요. 네. 흥이 안 난다라는 표현은 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정정을 해드리고요. 어디서 보고 그렇게 기술하신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책을 보면서 봤는데요. 소제목이 우선 술, 여자, 에로티시즘이라는 그 소제목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쌍따옴표가 찍혀 있어서 이제 어딘가에 말을 빌려온다라는 취지였는데 위 세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간 여성 혐오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성을 약간 소모품으로 보는 듯한 이미지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여성 뭐 남성을 떠나서 좀 모두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후보자는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좀 뭔가 합리화하는 듯한 그런 글도 올렸었습니다.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엔 관심이 없다 라면서 남자는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다가 무려 작년에 썼던 책에다가 이렇게 밝혔던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저 표현이 따지면 홍대가 만약에 저희랑 홍데스크께서 회식을 같이 하면 음주운전 하시면 뭐 저희 탓입니까? 아니죠. 제 탓이죠. 아니,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될 일이죠. 또. 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일단 그렇게 오해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편 뭐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법을 또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그 합의 기준을 잘 모르고 어느 선이 적정선인 것까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분석 때문에 사실상 많은 반발을 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강병규 기자 설명에 지난해 있었던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그렇게 기술했다는 건데 이거 안경환 후보자 성매매를 합리화한 건가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법무부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검찰, 법무부. 지금 성범죄자들을 다뤄야 하고 구속을 시키고
어떠한 선고를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 비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신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팔려는 여성이 있고 성적 본능을 제어하기 힘든 사내가 있는 한 매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남성의 본능을 내세워서 성매매를 당연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아주 우세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12월에 이 책을 출간했을 당시 안경환 후보자 뭐라고 설명했었는지 저희가 그 목소리를 잡았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법학자께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욕심 중에서 가장 강한 욕심이 권력욕이다. 결국은 부패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다. 그게 바로 남자의 나쁜 점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타인과의 소통, 공감 능력이 빛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점에서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도 뛰어나다 얘기입니다. 자,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남성들의 나쁜 속성을 파헤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났던 예시들도 남성들이 이런 나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라는 건데요. 그쵸. 자, 이현수 기자, 책 봤을 때 네네. 이게 안경환 후보자가 지적하는 내용입니까? 이걸 두둔하는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후보자가 얘기한 설명 그대로입니다. 이제 남성에 대해서 뭐 사실 그 전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요. 남성의 속성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이제 변화한 세상에서 여기 보면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진화를 멈춘 수컷들의 위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진화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약점 같은 부분들을 집중을 짚었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인섭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도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사실상 이 안 후보자에 대해서 두둔성 발언을 내놨는데요. 악의적인 발췌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수의 이야기로는 그 부장판사의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탈선한 한 남성의 심리, 그 상황을 여러 각도로 묘사한 것뿐이지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과 남자라는 인간의 약점, 이 약점에 대해서 집중 서술하려고 했던 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 발췌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이현수 기자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이렇게 비분 관계에서 지금 다 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나쁜 속성들을 설명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한 것, 자기의 주장을 펼친 거라고 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두갈식으로 설명한 거냐 미갈식으로 설명한 거냐 할 때 이 사람들 주장은 미갈식이다. 앞에 이렇게 큰 나쁜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내 의견을 조그맣게 달았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란이 돼서 책을 읽어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제 그 안 후보자가 설명하고 한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면 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 후보자가 뭐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거나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다, 이게 합법화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후보자가 쓴 책에서 분명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소개해준 문장들은 다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 중에서 뭔가 여성 간의 부분이나 여성 비하적인 부분이나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성평등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그 부분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책 문제도 책 문제지만 2014년에 안 후보자가 기고했던 신문 칼럼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성희롱에 대한 부분을 썼습니다. 문제된 것은 없지만, 나는 아직까지 문제된 적은 없지만 행여 모를 일이다. 내가 성희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대목인데요. 이 때문에 본인이 쓴 책, 그리고 본인이 쓴 칼럼 때문에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저 칼럼은 어찌됐건 간에 사실에 적시해서 기재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거는 차치하고 두더라도 지금 이 저서를 둘러싼 논쟁은 한번 여성단체나 여성 문제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성 관련 문제는 그걸 당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성들이 대다수의 여성단체를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신에 전 시청자분들께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난감한 처지에 놓인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 인사청문 전국에서 속속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큰 부담일 텐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성들이 희생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여성의 삶, 여성의 현실로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근데 왜 유독 주변에 이렇게 여성 문제가 초반부터 많이 불거지는 걸까요? 권명혜 기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성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5대 기준 안에 이 성별에 대한 그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각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별관이 어떠냐, 양성평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서 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책을 좀 여러 권 내지 않았습니까? 먼저 오른쪽에 보신 그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도 책을 냈는데 여성에 대한 표현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었고, 김기정 전 차관도 뭐 일단 책까지는 내지 않았지만 성추행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아왔었고,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책이나 글에 사내는 예비 강간범 뭐 이런 식으로 좀 성별에 대한 좀 과격한 설명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책들, 글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이것까지 청와대가 좀 인사검증에서 들춰보지 못했던 것 역시 하나의 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야당이 잠잠히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그 선봉에 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성추행 구설은 물론이고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 비하 저서, 그리고 언론사 이사이자 여성단체 대표 당시 사장을 성폭력에 나몰라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성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안경환 후보자 지금 이 저서 문제뿐 아니라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 셀프 고백했다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난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통화를 해봤지만 뭐 여당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와 같은 편인데도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선 모 삼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청와대가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안 났다.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했지만 사고 안 났다라고 해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선 의원이 사고 안 났다라고 하는 해명 자체가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않냐 하면서 그 해명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제가 통화한 사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인사 자체가 음주운전을 했던 그 인사 자체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청와대 관계자를 좀 취재해 보니까 음주운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청문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을 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좀 말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여당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모양새. 청와대에서도 좀 난감해하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 민주당 삼선 의원 말에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정부에서 홍보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마당에 인사사고를 내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계도를 할 겁니까 국민들이? 일단은 우리 공익광고에서 보면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살인 미수행위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인사가 사고를 안 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도 신경을 밝혔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한 조국 전 교수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한 후보자라는 사람은 논문 표절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만취 상태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는 미리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했으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국회 한번 검증해봐라. 소위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 던져주고 어디 물든지 뜯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보라는 이러한 자세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결국은 인사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까지 화살촉을 돌린 모양새인데요. 최석호 기자, 이 야당 반응 어떻게 봤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인사 문제가 총체적 난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해봤자 뭐하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청문회 해서 의혹 밝힌들 청와대가 강행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인사청문회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청와대가 지금 국회 무시하고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음주운전 2번까지는 봐줘야 된다. 세 번부터 아웃되는 거죠. 아웃시켜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자문위 지금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곳에서 어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원칙이 논란이 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적인 건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삼진 아웃제를 얘기한 건데요. 과거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할 때 이런 삼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2번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내부적 기준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인데 최석호 기자, 성희롱도 2번까지는 봐줄만 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2번을 봐준다? 성희롱은 사실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2번 이상 돼야 탈락을 시키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가 신인사기준, 면죄부 주기를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코드 인사를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거든요.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2006년 이전에 한 것, 그리고 투기성이 아닌 것은 괜찮다. 봐줄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야당, 그리고 또 국민들도 조금은 너무 좀 성급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석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또 홍데스크 이야기한 대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실상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이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관련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에 공약했던 5대 원칙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면서 사실상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대학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했다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석호 기자,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조대엽 후보자가 대주주였던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여론방송이란 법인인데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던 회사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현재 한국여론방송 대표였던 김모 씨는 도피 중입니다. 이 의원은 이 법인의 사회이사를 맡았던 조대엽 후보자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이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여론방송의 임직원 4, 5명이로부터 약 3천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건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회사 내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있었고 이를 책임져야 할 대표자인 진는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한국여론방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새로운 의혹 제기인데요. 반론도 들어봤어야 되겠죠. 최석호 기자, 조대엽 후보자 뭐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 이 진모 씨라는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여론방송의 주주 명부를 보면 우리의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 리서치 21이라는 데가 있고요. 대표인 진모 씨,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여론방송공사의 3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 21이라는 회사 최대 주주, 어떤 회사였냐? 바꿔주시죠. 보았더니요, 이 리서치 21, 진모 씨하고 조대엽 후보자가 50%씩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서치 21을 통해서 한국 여론 방송을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조대엽 후보자는 이 방송국에 대해서 모를 리 만무하다. 임금 체불 사실도 조대엽 후보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대엽 후보자는 의원실을 통해서 내 명의가 도용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그 사실은, 새로운 의혹에 대한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 문제는 짚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한번 이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국회를 통해 듣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저는 저 이야기가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던 인사청문제도랑 다른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이다. 이게 맞나요? 일단 뭐 그대로 사실 이해를 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뭐 기자들 좀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참고만 하도록 하는 과정, 요 말이거든요. 엄연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수반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라는 체계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뭐 인사청문이라든지 어떤 의사를 표결시키는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참고만 하는 과정이다, 청문회를 참고만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행정부의 그런 권위를 입법부에 좀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청와대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반응들 좀 더 취재를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야당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 지적을 하는지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짚어서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퀴즈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